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 민법 23번째 테마 물권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이 많이 밀려 강의를 꾸준히 올리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달이 가기 전에 기본 강의를 모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물권 변동은 물권법에 있어서 기둥과 같습니다. 물권이 움직일 때는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가?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듯이 물권은 공시와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나 점유 이러한 공시와 함께 물권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다만 법률 행위가 아닌 경우는 이 공시가 따르지 않고 물권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이번 테마의 중심 내용이고 앞으로 물권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 변동에 주로 집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산의 물권 변동은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틀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권 변동에서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 변동을 배울 거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등기 이전과 함께 물권이 변동되죠. 공시의 원칙에 따라서 등기와 함께 물권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동사는 점유 이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동사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는 점유 이전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이번 공부의 핵심이 되고 우리는 부동산에 집중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부터 나오죠. 원칙. 밑에 지금 가려져 있지만 법률 행위, 의사표시를 핵심으로 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그때는 뭐죠? 등기라는 공시 방법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186조. 저희가 공부할 때 편의상 186 뒤에 나오는 이제 187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186조 그냥 이렇게 마치 별명처럼 부릅니다. 이게 좀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좀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실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예외는 뻔하죠. 법률 행위가 아닌 나머지를 법률 규정이라고 합니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법률 행위는 이제 의사 표시를 하나 이상 필수 요소로 해야 되죠. 나머지를 법률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법률 행위가 아닌 것 이런 의미로 법률 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187조 굉장히 중요하죠. 상속, 공용징수, 수용이라고 하죠.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건 이제 하나의 예고, 그 예를 포함한 법률 행위가 아닌 모든 경우, 그걸 법률 규정이라고 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일단 취득, 그러니까 물권 변동까지는 등기 요하지 않는데 그 상태에서 처분할 때는 등기해서 넘겨라. 이겁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상속. 상속은 사건이죠. 사람이 사망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즉시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사망하는 즉시 우리 민법은 심장정지설을 취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심장이 멈추는 즉시 그 사람의 권리 의무는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가버립니다. 등기가 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가고 나중에 상속인이 등기를 취득하면 취득하게 되는데 그 취득은 물권자로서 내가 물권자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물권자로서 등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미 권리는 와 있고 거기에 등기를 맞추는 겁니다.
등기를 맞춰야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권리가 이미 와 있고 권리자로서 등기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공용징수 수용. 협의 수용은 협의로 언제 수용합니다라고 하면 그 시기 때 자동으로. 재결 수용은 수용 기일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다만 보상금 지급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변경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지역에 뭐 A라는 사람의 땅, B라는 사람의 땅, C라는 사람의 땅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개발한다고 하면 이만큼 묶어서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필지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 필지별로 이제 수용을 할 때 등기를 일일이 옮겨서 소유권을 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어차피 이걸 다 문질러 버리지. 다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의 필지로 만들거나 이럴 건데 굳이 소유권을 하나하나 넘겨와서 이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 때는 일단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한테 법률 규정에서 옮겨왔다고 하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한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에 또 소유 관계를 등기로 형성을 하게 되죠. 이거를 뭐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든다든지. 그래서 수용 때는 성질상 뭐 등기를 굳이 해야 소유권이 변동되고 이게 맞지 않죠. 자, 판결 주의하실 게 있는데 재판 해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재판도 그렇고 재판에 대비해서 판결이 나잖아요. 이행 재판은 이행 판결이 나고 확인 재판은 확인 판결, 형성 재판은 형성 판결이 납니다. 소송, 이행 소송, 확인 소송, 형성 소송의 결과물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누구한테 돈을 지급하라,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런 판결이고 이거는 판결문 갖고 등기소로 가야 됩니다. 등기소 가면 이 판결문으로 등기를 해줘요. 확인 판결은 누구한테 뭐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판결이에요. 좀 보충적인 재판의 형태입니다. 이때는 그냥 확인한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즉 확인 판결 이런 걸 가지고 등기소 가는 데서 등기를 해주는 건 아니고 주로 채무부존재 확인, 뭐 친생자 확인 뭐 이럴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합니다. 이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187조에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되는 것은 이 형성 판결을 말하는 거고 이 두 개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성 판결이어야 됩니다. 형성 소송 중에 합의 보는 거, 조정. 이거는 등기소 가야 돼요. 판결만, 형성 재판의 판결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변동됩니다.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소송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 땅의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다. 서로 지분 갖고 있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 이거를 합치자라든지 협의하다가 안 되면 소송을 합니다. 이게 공유물 분할 소송이에요. 어느 한쪽이 소송을 해서 소유권을 누가 한쪽이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하거든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로 소유권이 한쪽으로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이 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 즉시 소유권이 변동되고 다만 등기는 이미 변동된 물권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소송하다 중간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보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거든요. 이 조서는 판결문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는 형성재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등기가 필요합니다. 자, 법원 경매 대금 완납 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죠. 법원 경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락대금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이 바뀝니다. 나중에 등기하는 거는 이미 내 거기 때문에
내 거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겁니다.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되면 이 물권하고 등기하고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는 그 어떤 순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그걸 찾아야 돼요. 등기는 이 사람한테 있는데 소유권, 물권은 이 사람 거다. 이걸 구별하는 게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등기가 넘어가야 물권이 변동되니까 쉬워요. 등기 있는 사람이 그 등기에 따른 권리를 가졌다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들에 대해서 등기하고 상관없이 누구한테 권리가 있느냐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권리자가 뭐 내 등기를 찾아온다거나 어떤 침해를 당했을 때 내가 물권적 정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과연 물권이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권이 없는데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소송으로 내 권리를 주장했을 때 당신은 물권자가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렇게 등기하고 무관하게 그러니까 공시방법과 무관하게 물권 변동이 되는 거는 매우 조심해야 되고 이걸 보는 안목 투시하는 능력하고 좀 비슷하죠. 눈에는 안 보이고 눈에는 달리 보이는데 이건 실체는 이거다 라고 구별하는 거 요 능력을 키우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187조 요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요 예를 지금 봤죠.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받고 이제 다른 법률 규정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근데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건물을 만약에 올린다고 합시다. 이렇게 건물이 언제 독립적으로 물건이 됩니까? 토지 정착물은 그 토지의 연속이잖아요. 물건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언제 이 건물이 독립적으로 되느냐? 기둥, 주벽, 지붕이 있는 순간 이 토지하고 분리돼서 별개의 물건이 됩니다. 테마 3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이 소유권 아직 등기부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완공이 돼야 등기부 나오잖아요. 등기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독립된 물건이니까 누구한테 소유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소유권이 갑니다. 등기하고 상관없어요. 등기는 나중에 등기부를 만들어서 이 소유자가 등기를 가져가면 됩니다. 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멸실에 의한 물권 소멸. 얘가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등기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물건은 없고. 이러면 이 등기가 있더라도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소멸해 버리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담보권 소멸.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권이 대표적인 담보권이잖아요. 부동산 담보권. 그 이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여기다가 저당권을 물건에다가. 그럼 이 돈 이게 피담보 채권이죠. 이걸 다 갚았어요. 다 갚았으면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더라도 얘는 그냥 형식만 있는 겁니다. 그냥 낙서죠. 등기부에 있는 낙서. 실체가 없는. 담보권은 뭐 저당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고 가등기 담보도 있고 뭐 담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담보 채권 빌린 돈 담보하는 돈 그게 없어지면 담보권은 등기가 있더라도 없는 겁니다. 그 등기 말소하는 건 뭐냐면 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미 권리는 없어졌으니까 얘 껍데기가 남아있네. 그래 껍데기 떼자. 이런 차원의 등기 말소가 되겠습니다. 자, 혼동. 뒤에서 보실 건데 어떤 집에 소유권자가 있고 사람이 여기다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예, 이렇게 있는데 이 소유권자와 전세권자가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구입할 수도 있고요, 전세권자가. 그러면 자기 물건에 전세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전세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필요가 없잖아요. 또는 뭐 아들한테 전세권을 줬는데 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을 받아서 소유권과 전세권이 한 사람한테 귀속되거나 그럼 이 제한 물권은 의미가 없어지죠. 이걸 혼동이라고 합니다. 섞인다는 거예요. 이때도 요 전세권이 혹시나 등기가 있더라도 당연히 물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소유권 복귀. 앞에서 유인론 얘기를 했죠.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 등기하고 무관하게 소유권은 원래 매도인한테 자동으로 복귀됩니다. A가 집을 B한테 팔았다. 그런데 이 의사표시 하자가 있거나 뭐 채무 불이인해서 해제가 되는 경우 등기를 넘겨줘서 B가 등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유권은 A한테 오고 소유권자고 등기는 B가 갖고 있죠. 소유권자라고. 이 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말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소 청구는 소유자로서 청구하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예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상권에서 배울 겁니다. 땅이 있고 땅 소유자가 건물을 졌어요. 양쪽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로 토지 A, 건물 A 소유였는데 건물이 B 소유가 됐다. 그러면 A 입장에서 왜 내 땅에 B 네가 건물을 갖고 있느냐? 이 건물 철거해라. 라고 하면 부당하겠죠. 그래서 이때 B에게 법정지상권을 부여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근데 이제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법정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취득합니다. 법에 의해서. 관습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A가 이 상태에서 B한테 매매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거 이외에도 같은 소유였다가 하나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예요. 물론 B가 법정지상권을 팔려고 하면 이제 등기를 해서 팔아야 되겠죠. 취득은 등기 없이도 됩니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이 뭐 2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등기부에 2년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뭐 그만합시다 라고 이제 통지가 안 되면 이제 연장되죠. 그러면 이 등기부를 고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기간을 넘어서도 이 전세권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하고 무관하게 눈에 안 보이는 권리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분묘를 해서 20년간 갖고 있으면 지상권 같은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함부로 철거 못해요. 토지 소유자도. 이 분묘기지권도 등기하고는 관계없죠. 등기를 할 수도 없고 이 봉분이 등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법률 규정 또는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등기하고 관계없어요. 자, 지금까지 뭘 했냐면 일단 법률행위에 의한 것은 등기를 해야 된다. 매매처럼. 그게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에 대한 예외까지 봤습니다. 근데 요 3번이 특이해요. 예외. 이거 딱 하나 있는데요. 점유 취득 시. 뭐냐면 법률 규정이죠. 245조. 규정에 의한 거면 원래는 등기가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규정에 의한 건데 이건 또 등기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외의 예외라고 한 겁니다. 자,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데 요거 하나는 법률 규정인데도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내겠죠. 20년간 타인 소유를 소유의 의사로 자주 평온하게 아무 문제제기 없이 공연히 공개적으로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남의 땅인데 내가 집을 줬어요. 집을 줬는데 요만큼 튀어나와서 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남의 땅을 침범한 거잖아요. 침범했는데 자주 내 땅으로 알고 내 경계를 이렇게 보고 집을 진 거란 말이에요.
소유의 의사로. 남의 땅인지 알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소유의 의사로. 그 다음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쪽에서도. 그 다음에 뭐 동네 사람도 다 봤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토지, 그러니까 옆집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데 등기를 해야 취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등기 청구권을 주는 겁니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등기 청구권을 주고 등기할 때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뭡니까? 물권 행사예요? 채권 행사예요? 아직은 소유권자가 아니고 이 등기를 가져와야 소유권자가 되니까 가져오기 전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소유자에 대한 채권 행사. 이 항은 이건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제 기간이 10년으로 반으로 줄었죠. 20년이 아니고 10년. 왜 줄었냐면 이제 등기된 상태에서 지금 남의 땅에 등기를 만약에 갖고 있다. 가진 상태에서는 10년으로 짧아지는 대신 선의 무과실이라는 요건이 추가됩니다. 지금 이 항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고 1항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20년 완성됐을 당시 소유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청구. 만약에 이 등기청구권 생긴 다음에 B가 이만큼을 쓰고 있었다. 20년이 됐다. 그럼 이 땅에 대해서 A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 채권이니까 이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상대권이잖아요. 이 A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등기청구권이 생겼는데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A가 이를 C한테 팔았다. 이러면 행사 못해요. 채권이니까. 물권하고 채권이 이런 게 다르죠. 물권은 이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물권, 채권의 기본 개념을 알면 이 뒤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점유 시효 취득에서 등기 청구권은 그래서 채권이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빨리 행사하든지 가압류를 하든 가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시효 취득 요건 중에 자주, 평온, 공연, 20년이니까 계속 점유 이건 다 추정돼요. 그러니까 증명을 상대방이 오히려 뺏기는 쪽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 시효 취득은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 선의 무과실 요건이 추가되는데 이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점유한 사람이 그러니까 권리 취득 주장한 사람이 증명해야 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산 물권 변동. 일단 동산 물권 변동 자체는 중요하지 않는데 동산 물권 변동은 점유 이전으로 되잖아요. 점유가 공시니까 공시의 원칙에 따라. 그런데 이 점유가 이전되는 걸 인도라고 하거든요. A가 B한테 점유를 넘겨주는 거 이걸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한다. 이 인도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도라는 개념은 꼭 동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점유 이전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부동산을 들어서 점유 이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비우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죠.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 방식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요 경우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넘기는 거 이걸 현실 인도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죠. 다 이걸 생각하실 건데 이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개 중에 하나 있으면 현실 인도, 내가 쥐고 있는 걸 넘겨주는 거.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간이 인도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던 걸 이미 줬어요. 얘를 빌려줬어요. 내 건데 빌려줬어요. 그럼 나는 소유자, 점유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던 걸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준 거를 그대로 너 그대로 가져. 이미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줘버리는 겁니다. 이게 간이인도예요. 간이인도.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갖고 있던 걸 넘긴 거고 지금은 이미 넘겨져 있는 걸 확정짓는 거. 이걸 간이인도라고 합니다. 이미 점유가 이전된 상태에서 점유 이전 합의만으로 인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주로 빌려줬을 때. 빌려줬다가 너 가져. 이러면 원래는 내가 가져왔다가 다시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미 가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있어. 이러면 되죠. 이걸 간이인도라고 합니다. 라부터 볼게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자, 예를 들어 내가 노트북을 친구 A에게 빌려 주어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B에게 노트북을 팔았습니다. 얘가 C라고 하죠. 여기다 이제 노트북을 빌려줘서 얘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B한테 팔아요. 팔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돈을 받겠죠. 돈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거 네가 찾아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이거를 넘기는 거예요. 돈 주고 받고 내가 찾아올 권리가 있었는데 이걸 일로 넘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자, 이 점유 계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간이인도하고는 좀 반대로 보시면 돼요. 간이인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려준 거예요. 얘가 빌린 상태에서 그냥 너 가져 또는 네가 사. 그래서 남의 거를 갖고 있다가 자기께 되는 거. 이걸 간이인도라고 해요. 근데 점유 계정은 다릅니다. 점유 계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보세요. A 거예요. A가 갖고 있어요. 지금 물건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팔아요. 넘겨줘야 되잖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팔고 내 일주일만 쓸게. 빌려요. 팜과 동시에 빌립니다. 그러면 돈 받고 소유권은 B한테 줬다 치고 내가 빌린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A는 소유자에서 점유자로 바뀌는 거죠. B는 소유자로 되고. 어떻게 보면 A 입장에서는 소유자였다가 그대로 점유를 갖고 있어요. 외부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얘 지위가 소유자에서 빌린 사람으로 바뀌죠. 이걸 점유 계정이라고 합니다. 구별되세요? 간이인도하고. 여기서 점유자는 점유자였다가 소유자가 됐죠. 그러면 현재 점유와 소유자가 일치하죠. 근데 점유 계정은 소유자였다가 소유자 아닌 자가 됐지만 점유를 하고 있죠. 밖에서 보면 헷갈릴 수 있죠. 소유자로 알고 있던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계속 소유자로 알게 되겠죠. 그런데 빌린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인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유 계정은 인도 방법으로는 좀 불완전한 모습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네 가지 개념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점유 계정을 왜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선의취득은 뭐냐면 A한테 저것도 헷갈리실까봐 B가 A한테서 동산을 샀어요. 물건을 사서 점유를 받았어.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A 게 아니에요. C라는 사람 거예요. 이걸 A가 갖고 있다가 자기 것처럼 판 거야. 그럼 C가 B한테 가져와 내 거야.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 B는 얘가 갖고 있으니까 샀잖아요. 소유자인 줄 알고. 억울하잖아요. 그렇지만 권리자한테 줘야 되느냐? 자기가 매수한 당사자가 무권리자일 때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점유를 믿은 B를 보호할 것인가? 이게 뭡니까? 공신의 원칙이죠.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우리는 공시의 원칙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 동사는 점유라는 공시 방법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 그 공시 방법을 믿었을 때 보호할 것인가?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등기를 믿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규정들이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근데 동산의 점유는 공신력을 인정해요. 즉 앞사람이 무권리자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그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 동산 거래를 한 사람은 지켜줍니다. C가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는 선의 취득이 가능해요. 부동산은 안 돼요. 부동산은 등기를 믿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선의 취득은 안 돼요.
동사는 선의취득이 돼요. 선이라는 것은 무권리자라는 걸 몰랐던 것. 예,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넘겨받는 인도를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는 선의취득을 인정해요. 그런데 점유 계정은 선의취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셨듯이 좀 불안하고 외부에 공시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안 되고 나머지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요 세 가지 인도 방식에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됩니다. 평원, 공연히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 무과실로 점유할 때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격증하고 관련돼서 선의취득은 중요하지 않아요. 업무 범위 바뀌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물건이 소멸되는 경우들. 포기하면 소멸되겠죠.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중에 소멸을 배우는 거예요. 소유권 포기, 물건 버리는 거, 단독행위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건 소멸,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죠. 등기 없이도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87조에 의해서 목적물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어요. 영원해요. 다만 물건 중 용인 물건은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건은 소멸시효는 없지만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을 한다고 아까 보셨죠. 이걸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물건은 등기하고 무관하게 없어집니다. 예, 혼동 아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혼동을 아셔야 될 게 채권, 물건의 공통적인 소멸 원인이에요. 채권에서 혼동은 뭐냐면 채권자, 채무자가 한 명이 되는 거예요.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 아들이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을 했다. 그럼 B는 자기 자신의 채무자의 지위와 아버지의 채권자 지위도 물려받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지위가 바로 즉시 A의 심장 정지 시에 채권이 일로 와버립니다. 그럼 B는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채권자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채무자가 됩니다. 일단 채권 채무가 유지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자기한테 갚는다는 건 상정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채권 혼동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하는 건 이제 물건의 혼동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드렸죠. 소유권자하고 전세권자. 전세권은 이제 제한물건의 하나입니다. 이게 합쳐진 경우, 이때는 제한물건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내용 글이 좀 복잡한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과 다른 물건. 자, 제한물건이라고 해놨죠. 제한물건은 용인물건,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그게 동일한 사람에 기속될 때는 제한물건이 소멸합니다. 소유권과 전세권이 합쳐지면 전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어진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한물건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물건의 제3자의 권리기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집에 소유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A가 소유자, B가 전세권자예요. 이 둘이 한 사람한테 기속되면 거래를 하든 법률 규정에 한 사람이 되면 전세권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전세권 갖고 B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 C한테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면 얘는 이 C의 권리 대상이죠. 이때는 당연히 없어지지 않죠. 그 얘기입니다. 그 물건의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으면 소멸하고 딴 사람이 연루되어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그 얘기예요. 이게 1항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한물건과 제한물건 사이에 지금 여기서 이 전세권을 갖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요 두 사람이 합쳐지면 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채권 채무자가 합쳐지는 거 똑같잖아요. 물건의 권리자 의무자가 합쳐진 거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한쪽이 소유자 제한물권자면 제한물권이 없어지는 거고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에 붙어있는 권리가 붙으면 그 붙어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이겁니다.
점유권이랑 물권은 혼동이라는 거하고 무관해요. 점유권이라는 것은 관념적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에는 혼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점유 취득 시효. 부동산 물권 변동 중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되는데도 등기를 해야 되는 예외라고 했죠.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은 등기와 함께 물권 변동이 되고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되는데 얘는 법률 규정인데도 등기를 해야 되는 예외다. 이게 말이 헷갈리시나요?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혼란을 겪더라고요. 크게 두 개로 보면 돼요. 법률 행위는 등기,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가 예외예요. 법률 규정인데 등기. 이렇게 한번 각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게 이해가 되셔야 세련된 공부가 되는 건데, 자, 점유 취득 시효 남의 땅에 20년간 자주 평원 공연이 점유할 때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이 등기 청구권은 내가 이 땅을 법률 규정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등기 달라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자가 되죠.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을 갖기 위한 등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닙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자라야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채권적인 것과 물권적인 게 있는데 그걸 구별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공시하고 관계없이 실제 권리가 어디 있느냐를 구별을 해야 그 구별된 사람이 권리자면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고 물권자가 아니면 채권적 권리자가 되는 거고 판결에 의한 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형성 판결만.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요하지 않는다는 건 틀린 거고요. 법정 지상권 취득. 법정이 나왔죠. 법률 규정에 의한 거는 등기 필요 없습니다. 법정갱신, 등기 없어도 됩니다. 형성조정, 소송에서 조정은 등기해야 되고요. 형성 판결로 갔을 때만 등기 없이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 요 테마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색해서 어렵다고 느끼실 건데 몇 번 추적해서 해보세요. 이 경우에 물건이 누구에게 있는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거 알게 되면 굉장히 기분도 좋아요. 그거 있잖아요.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본다는 그 희열. 착한 사람한테만 보인다. 뭐 그런 느낌. 공부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물건의 움직임.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좀 익숙해지시면 뭐 수십 년 뒤에도 여기에서 지워지지 않는 파트이기도 해요. 다른 거는 공부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망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물건 파트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공식처럼 돼 있기 때문에 또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쉽게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또 매력이기도 해요. 물권법은 처음에 잘 해놓으면 울면서 들어갔다 웃으면서 나오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물권의 매력과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